집 살 때 확인할 것 5가지.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찐 금매, 이 글자만 보면 된다. 네이버에서 살펴볼 때 또 그런 집은 가격을 더 많이 쉽게 깎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부동산 관련 엔잡러, 최근에는 책을 2권 집필한 부티인 최영훈이라고 합니다. 집 살 때 확인할 것 5가지. 일단 첫 번째는 가격, 집값이에요. 이건 집을 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집 살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집값이 비싼지 싼지가 아닙니다. 사실 집값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2024년, 그러니까 23년은 집값이 상당히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쪽에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또 상승했어요. 8월부터 12월 약간 또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분위기. 그래서 집값에 우리가 향방은 알 수 없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 집값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저는 교통이라고 봐요.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이라면 교통 중에 대중교통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초역세권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내 집 코앞이 역이라면 진짜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과 역까지 가는 길, 가는 방법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처음에 산 집은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마을버스로 한 5정거장인가? 네, 근데 그 마을버스가 잘 오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 환경을 좀 살펴보시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이면 100, 다 집 내부만 보세요. 집 내부에 해가 잘 드는지, 곰팡이 없는지, 방이 몇 개인지만 보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변 환경이란 거는 집을 둘러싼 주위 환경, 바깥이 어떤지, 또 주위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하다못해 산책로가 있는지, 이런 도서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최근에 특히 1인 가구라면 밤길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낮에 볼 때는 멀쩡한 집들이 있거든요. 낮에 볼 땐 주위도 되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어떤 집들은 밤에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내부만 보지 마시고 집을 살 때는 집 바깥을 보시고요. 꼭 2번 이상 그 동네에 방문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특히 밤에. 밤에 살펴보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에서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집까지 오는 길, 여기가 어두우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이 너무 유흥가인지 환락가인지 이것도 밤에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지만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되게 잘 해놓는 신축 단지들이 많거든요. 어떤 시설들이 있나 그것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찐 금매 어떻게 찾습니까? 일단 금매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남들이 예를 들어 다 10억에 파는데 9억 9천은 금매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금매는 자신이 그 금액을 정해야 돼요. 10억이 가장 하한가인데 10억이 최저가인데 나는 9억이면 금매라고 생각하고 사겠어. 또는 8억이야. 네, 이렇게 먼저 가격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찐 금매, 이 글자만 보면 된다. 네이버에서 살펴볼 때 땡땡일까지 잔금 조건이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찐 금매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또 그런 집은 가격을 더 많이 쉽게 깎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한인데요. 6월 1일까지, 5월 31일까지 이분은 꼭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사장님 나는 이 집 꼭 이때까지 팔아야 돼요. 그때까지 꼭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네이버에 그렇게 문구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이 매도인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바로 이게 협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매수인이 이런 집을 공략한다면 자연스럽게 칼자루를 쥐고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집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월 31일 기준, 이때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때입니다. 5월 31일까지 팔려는 집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정책이 바뀔 때, 정책이 새롭게 나왔을 때, 변경될 때, 이럴 때 나오는 집들이 있고요. 제일 대다수는 이 집주인이 다른 집을 먼저 샀어. 다른 집에 잔금을 이사를 그때까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한의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5월 31일까지 땡땡일까지 잔금이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500만 원, 1000만 원은 이제 깎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꼭 그래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안정성. 특히나 이런 분들께 내 집 마련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없다면 2년 또는 4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를 옮긴다. 아이한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 정도 다니면 그때부터는 내 집 마련을 꼭 신경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2년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전세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 네, 이게 두 가지 이유고요. 마지막, 이거는 조금 이제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우리 고위공직자, 모든 정치인들 보면 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회적 리더들, 돈 많은 분들 중에 집 없는 분 진짜 없어요. 한 채, 두 채, 세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있어도. 그래서 사회적 리더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책은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백문백답 거의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답변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판 나무 위키다. 모든 정보들을 부동산 우리가 투자할 때 그리고 계약할 때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담은 실전 비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